4. 찬란한 백제계 남방문화. 1. 남방문화의 바탕. 백제국이 5월지대를 점령한 것이 언 200여 년이요. 산동반도와 회수지방을 공취한 것이 이미 30여 년이다. 양자강구는 전장 3,000리에 달하는 중국 해안선의 중간 지점이요. 또한 광막하고 비옥한 양자강 유역의 내륙으로 들어가는 병구다. 산동반도는 황해와 발해의 중간에 길게 돌출해 요동반도와 서로 채긍하는 새가 있고,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와의 사이엔 묘군 열도가 띄엄띄엄 디딤돌격으로 나열돼 있다. 백제국의 서해안과 서로 건너다 보이고 있는 산동반도는 천연의 요험과 양항이 많으며 청염이 풍부하다. 북방 황하와 남방 양자강은 대충 1,500리 떨어져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을 연장 약 400km에 달하는 회수가 관류한다. 회수의 북안에서 제남지방까지를 중원이라 하며 또한 이 지역을 황회평원이라고 부른다. 황회평원은 중국 제2의 대평원이며 특히 이 고장은 동방족을 담수로 한 중국 문화의 발상지다. 중국의 문자 문명은 은허의 갑골 문자로서 시작됐고, 은의 국조 탕은 현조 울란으로서 태어났다는 상계의 14손이다. 은은 북방계요. 은 문화가 동이의 문화라는 것이 광말약 이래 중국 학계 정설이다. 갑골 문자를 그 기원 토대로 한 중국 문화는 북방 문화의 누적적인 발달이며, 그러한 문화의 누적적인 발달이 한대 이전엔 주로 이 회수 유역과 황회평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가장 고차적인 것이 하남성 상음현의 골라수에 빠져 죽은 굴원의 이소경이라고 본다. 한일 양국 학계는 한 문화가 행상 북방의 정복자를 동화하고 흡수했다 하고 있으나, 한의 4대 요소 한족, 한도, 한자, 한문 중 한자와 한문은 현조 울란의 동방족 은의 갑골 문자를 토대로 해 발달한 것이다. 그 소위 한족도 황제, 요순, 은탕, 공자, 강태공 여상, 관자, 진시황, 장량, 굴원, 북위의 국조 탁발규, 남제의 국조 소도성, 양의 국조 소연, 수국조 양견, 당태종 이세민 등이 모두 북방계다. 이러한 관계로 최근 대만대학 교수 림해상에 중국민족 16기설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한 중에서도 동방족, 특히 번조선인, 선비족, 고구려인 등이 중국민족의 주관이 되어 있다. 역사 안목으로 보면 백제인들은 일찍이 그 조상이 3000년간 중국 본토에서 살아왔고, 한반도로 건너온 것은 이 시점에서 고작 500년 정도다. 동송왕연대 이후부터 성왕 중기까지 백제국의 동양 사적 위치는 마치 고대 로마 제국의 그것과 방불했다. 즉 한반도의 서남 해안에 자리한 백제국이 동은 남해상의 많은 도서와 일본 열도의 서부를 영지 또는 분국으로 하고 있었고, 서는 중국 하북, 산동, 회수, 5월지대를 점령해 반원형의 구심적인 국가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보다 약간 후일의 일이지만 백제인들은 그 인구 80만에 달하는 국제도시 왕도 사비와 양자강구의 5월지대를 중심으로 해 남지나 한반도, 대마, 북구주, 사국, 대판지방까지를 권성으로 하는 교역을 성행했다.
그러한 상황의 외곽적인 것이 양직 공도에 보이는 백제국에 관한 기사요. 국내 관계에 있어서는 북사 백제전이 말하는 긴 잡유 신라, 고려, 외 등 여규 중국인이 그것이다. 백제국과 백제인이 지배하는 이 광범한 영역의 정치 생활과 경제 교류는 자연 백제적인 질서 하에서 먼저 남방 교역권이 형성됐다. 그리하여 백제적인 생활 양식이 확대되고 백제적인 문물이 교류돼 당대 사가들로 하여금 남진아의 백제 생활 양식과 문물이 방해하다고 쓰게 했다. 4세기 초엽 동진이 강남에 도읍함으로써 남방 문화가 발달됐다는 것이 정설인데 남조 300년 중 동진의 존재는 지극히 미미했고 그 사직 연조도 100년이었으며 동문화는 남방 문화의 근원이 되기는 했으나 동진연대에는 남방 문화가 아직 그리 찬란하지 못했다. 그러한 바 백제국과 구백제인인 도의 3대 즉 송, 남, 제, 양의 지배는 이 시점 이미 150년이 넘었으며 또한 남방 문화가 참으로 꽃을 피운 것은 도의 3대 연대였다. 이 남방 문화의 색별, 남방 문화란 동진, 송, 제, 양대의 그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동진연대에 있어서도 문사 도연명, 서성 왕의기, 화성 고계지 등이 북출됐다. 그러나 남방 문화가 전체적인 꽃을 피운 것은 송대 이후일로서 즉 도의 3대 연대였다. 도의 3대의 문화는 그 창조력이 위대하고 전달술이 미묘하고 고차적이어서 동양 문화의 발달 사상 하나의 선을 그었다. 사승에 나타난 대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삼국기 배송지의 주와 범엽이 편찬한 후한서다. 동진 100년간에는 사서가 나오지 않았다. 이 두 사서는 우수하긴 하나 그 성격을 논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반도의적이요 숭한족적인 것이다. 첫째, 삼국기 배송기의 주를 비록 송의 국조 유유가 극찬하다 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동이족의 살을 깎아 한족의 사에 보탠 것이 적지 않다. 그 대표적 예로는 삼국기, 위서 등 이전의 주를 들 수 있다. 둘째, 범엽은 그 자신이 열렬한 반도의적 인물이었고 그가 편찬한 후한서는 우리 역사를 너무도 많이 깎고 왜곡해 놨다. 후한서에 가탐의 군국기라는 것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범엽이 엮은 것이라는 설이 짙다. 범엽이 가탐 군국기로서 중국의 지명을 우리나라에 덮어씌워 무고한 우리 국토를 명목상 중국의 영토였던 것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이 나라 선유들의 주장이다. 범엽의 이러한 곡필은 그의 출자와 반도의적인 사상에 뿌리한 것이었다. 범엽은 진조의 차기 장군 모소의 아들로 그는 그 모가 변소에 가다가 났는데 그때 벽돌의 한 모서리에 얻어맞아 생긴 이마의 상처가 흠이 졌으므로 자를 전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범엽이 장성함에 그는 키가 작고 살찌고 거무며 눈썹과 수염이 몽그라지고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박식타제하고 글을 잘 짓고 글씨를 잘 쓰고 음률에 밝았다. 진이 망한 후 송조의 벼슬 하매 송고조 유유가 그의 제주를 사랑해 태자의 첨사로 삼았다. 엽이 검은고를 잘 탐으로 송고조가 여러 차례 듣길 원했으나 못한다 하고 거절해왔다. 연회에서 자리를 같이 하며 송고조가 나 노래를 할 것이다. 이 검은고를 뜯으라 했다. 마지못한 범엽이 송고조 노래에 맞춰 검은고를 뜯다가 고조의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정지해버리고 다시
다시는 들어주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범협은 그를 사모하여 사사하는 탐관 오리의 아들 공희당으로부터 많은 서화를 긁어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으며 마침내는 공희선, 서담지, 사종 등과 모반하다가 64세에 참을 당했다. 다음 남제는 그 사직 22년간의 7인의 이른바 자들이 곡육전을 벌이다가 망했으며 그러한 정권 하에서 문화의 꽃이 피어날 수 없었던 것 같다. 도의 3대 국가 중 백제적인 문화의 꽃이 찬란하게 피어난 것은 양대 56년간이었다. 양대는 백제 무룡왕 2년으로부터 시작돼 위덕왕 4년에 끝났으며 이때 남진아의 문화는 완전히 백제계였다. 3. 류별 남방 문화 1. 고고학상의 백제계 문화 300년간 백제인들의 통치 지역이었던 오월지대와 100년간 백제국의 영유로 돼 있었던 산동반도 일부와 회수 유역에는 응당 백제인들의 유적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 학계에 알려져 있는 것은 대충 다음 몇 가지 뿐이라 한다. 최근 이 지방에서 동방계 문화의 유적이 속속 출토되고 있다고 하나 그러한 보고에 접할 길이 없다. 1. 호남성 장사시에서 발견된 백제계 전곽 고분은 그 축법이 공주 송산리에서 발견된 이른바 무령왕릉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한다. 또한 이 고분의 전에는 남제 영원 원년이라는 명이 새겨져 있다 한다. 남제 영원 원년은 백제 동성왕 21년으로 동성제는 이보다 5년 전 회수유역에서 북위에 20만 대군을 격파했고 그때 종군한 소연은 남제의 국주가 됐다. 장사시는 동정호의 남쪽이며 백제인들의 전곽 고분이 장사시에까지 침투했다면 그것은 필연 백제국이 남제를 감독 관리하기 위해 배치한 백제인 지방 진장의 유적이었을 것이다. 2. 강소성의 두 곳에서 출토된 동제 고대. 강소성은 강좌로 백제국이 300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식민지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백제 유적이 출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금후에 속속 그러한 유물의 출토가 기대된다. 2. 문자 사상으로의 남방문화 1. 천자문의 등장. 양대의 주흥사가 편찬한 천자문이 그때 이래 1500년간 한, 중, 일, 삼국의 동몽들이 선습하는 교과서가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흥사가 백제인 또는 구백제인으로 여겨지는 도의 소간의 양나라 출생이며 또한 그 양이 백제국의 복속국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주흥사의 천자문은 백제 문화권의 산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2. 사성보의 출현. BC 1700년경 하남성 언사에서 시작된 동이문화는 그 후 1200년간 민족적, 정치적 혼란을 겪어가면서 파상적으로 침투하는 북방 세력의 영향 하에서 누적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도의 3대에 이르러 뛰어난 문사들이 배출됐다. 그러한 중에서도 수위의 자로 심약, 소재현, 소간 등을 들 수 있는데 심약은 불세출의 대가였다. 심약은 백제 비류 14년 회수유역인 오흥에서 태어났다. 그의 생애 중 34세까지가 송대였는데 송대에 불우했던 그는 남제에서 후일에 양고조 소간과 함께 벼슬했다. 남조가 기울어져 가며 심약이 소간에게 대사를 도모하라 권했다. 소간이 득국한 후 심약은 11년간 벼슬하다가 백제 무령 12년 사망했다. 심약의 문인으로 그는 진서,
110권, 송서 100권, 제기 20권, 기타 많은 문헌들을 남겨놨는데 그중 가장 큰 업적은 사성보였다. 사성보는 한자가 가진 네 종류의 즉 평성, 상성, 거성, 입성으로 과거 수천 년간 선유들이 깨닫지 못한 이 사성의 발명은 한문화 사상, 후한의 허신이 엮어낸 설문 이후의 대업적이라 한다. 3. 협운의 채용. 협운은 어떤 운의 문자가 다른 운에 통용한다는 것인데 이를 최초에 채용한 자 역시 심약이라 한다. 4. 오음의 발생. 현행 한자에 오음과 한음이 있는데 오음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남북지방에서 공통되고 있다 한다. 오음은 남북조 시대의 5월 지방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오음의 발생지인 남북조 시대의 5월은 백제국의 통치지역이었고 오음의 사용지역인 한반도는 백제 본국의 소재지며 일본 열도는 백제국의 분국 또는 복속국이었다. 혹은 오음 그 자체가 백제인의 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반도 서해안에 자리한 백제국은 그 본국을 중심으로 통치지역인 진화와 일본 열도를 백제 문화권으로 해 이와 같이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5. 사륙병문의 성행. 위진시대부터 시작된 사자구, 육자구를 되풀이해 대구적으로 엮어나가는 이 미문체는 남제, 양대에 이르러 심약 등에 의해 전승하였다고 한다. 3. 언어, 풍속, 생활양식의 백제화. 1. 영국은 서기 1757년 인도를 점령해 200년간 통치해 왔는데 오늘의 인도 공화국에서는 영국어가 인도인의 상용어가 돼 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기간은 불과 35년이었는데 오늘도 일제잔재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으며 개중에는 도착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2. 백제국이 5월 지대를 300년간 통치했는데 그 5월 지대에서 한국의 음과 동일한 이른바 오음이 새로이 생겨나고 그 지방 언어가 백제인의 그것과 유사해지고 혼례식이 서로 같아지고 음식과 주효가 거의 동일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느 쪽의 것이 그렇게 이끄는 강한 작용의 요소가 되었을까? 3.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지배자들은 자기네 문화를 피지배자에게 강요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덕치, 화피, 문화교류라 한다. 4. 도의 3대의 총 수명 136년도 백제국이 동진 초에서 양 말까지 양자 강구의 좌우 양안을 점령하여 통치한 230년보다 100여 년이 짧다. 5. 성왕의 비운. 1. 정세의 악화와 사비 이도. 무룡왕이 하세한 후 그의 아들 명농이 입했다. 성왕 명농은 식견이 넓고 영민하며 매사에 능숙하였다는 것이다. 성왕 원년 8월 고구려군이 예성강까지 진출했으므로 왕이 좌상 진충에게 명해 기 1만 명으로서 격퇴하다. 2년 양무제 소간이 사신을 보내 하사를 올리다. 3년 2월 신라와 사신을 교환하다. 4년 10월 웅진성을 수리하고 사정책을 세우다. 사정이 변산반도였음을 동성 20년기에서 본 바 있다. 무령왕은 그 즉위 당년 북으로 진군해 소곡산 등지를 공취하는 등 그 북쪽 경계를 평양 가까이까지 확장시켜 고구려 문자왕의 세를 크게 꺾어놨다.
그러한 바 문자왕의 아우 보현이 이것을 분하게 여겨 변복하고 오늘의 행주지방에 잠입해 군사 탐정을 감행하다가 백제의 관원의 추적을 받아 한씨의 집에 들어갔다. 보현이 한씨의 딸과 정교하여 그녀의 내응을 약속받고 귀국했다. 문자왕의 아들이 없어 아우 보현이 왕위에 오르게 됐으며 이가 고구려 제22대 안장왕인 것이다. 안장왕은 백제 성왕 7년 10월 친히 병마를 이끌고 와 한시 미녀의 내응을 얻어 먼저 고양군의 서부 일대를 점령하고 군사를 펴 혈성 즉 강화도까지를 입수했다. 안장왕의 침공을 행주지방 한씨의 딸이 내응했다 한 해상잠록의 기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있다. 성왕은 잇따라 남하하는 고구려군을 막기 위해 좌평 연모에게 병 3만을 줬던 것인바 연모가 오곡의 원에서 행진하다가 대패해 2천여 명을 잃고 돌아왔다. 서흥군 자비령은 남하하는 고구려군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그 기세가 험고해 일부 당관에 만부막계의 곳이라 한다. 이와 같이 고구려군이 대거 남하하여 한성 강화에 집결했으며 아산만에 가까운 왕도 웅진이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다. 12년 3월 양의 사신을 보내 교하다. 이해 4월 형혹성이 남쪽에 있는 투성을 범하다. 이 무렵 재려 간의 사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신라의 발흥이었다. 신라는 동남부에 위치해 일찍부터 대외 활동을 전개하다가 백제 고위왕이 대마 1기 북구주의 세력을 펴고부터는 그 기반을 잃게 됐다. 그러한 바 백제 계로왕이 장수왕에게 패하고 백제의 분국인 외왕 웅략이 대마도에서 역시 고구려군에게 패사한 무렵부터 신라가 그 허를 틈타 대마도를 침식하기 시작했다. 일찍이 동성왕이 그 29년 고구려계 외왕 현종의 세력을 대마도에서 몰아내고 대마도 주요 부분을 차지했지만 신라 세력은 대마도에서 감퇴되지 아니했다. 그러한 신라는 소지왕 연대에 이르러 고성 가야를 점령해 거제도 세포로부터 최단거리 48km에 불과한 대마도의 손을 뻗쳐 먼저 남가라와 회기함을 공취했다. 대마도는 한반도와 북구주 사이에 놓여있는 삼천리 넓이의 공해상에 위치해 백제, 신라, 외, 삼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이것을 점령하면 전략적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크게 당황한 외국의 개체왕이 백제 성왕 5년 모야진에게 6,000명의 대군을 줘 신라를 치라했다. 그러한 바 대마도에 도착한 모야진은 자신이 대마도 왕이 될 야심을 일으켜 궁전을 짓는 등 자립을 서둘렀다. 이에 신라는 대마도에 공격을 가해 도가, 고발, 포나무라의 3성을 빼앗고 다시 그 북경의 5성을 공취하는 등 더욱 위세를 떨쳤다. 이리하는 동안에 모야씨는 대마도에서 죽고 사태를 우려한 개체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알라에서 싸우다가 전몰했다. 개체왕이 죽은 후 신라 퍼풍왕은 다시 공격을 가해 백제 성왕 15년 대마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응신조 왜국이 대마도에 설치하고 있었던 임나일본부를 멀리 알라로 쫓아버렸다. 대마도를 잃은 채 외 양국은 전략에 지대한 공백이 생겨났다. 이 지역적인 공백은 해상 2,000여리에 달한다. 한편 왕도 웅진은 그 북쪽 근거리에 아산만이라는 고구려군의 침입이 가능한 수로가 있다. 이 모든 관계로 백제국은 대마도가 신라에게 완전 귀속된 다음 해인 성왕 16년
외와의 연결이 좀 더 편리한 사비에 이도하고 그곳 사비를 남부여라 하였다. 이 심각한 양상의 대마도 탈환 운동. 대마도가 신라에게 실함된 그 다음 해에 응신조 왜국에서는 일찍이 개체왕에게 시집간 무령왕의 딸 수백향이 낳은 흥명왕이 입했다. 흥명왕은 즉위하자 곧 군신을 모아놓고 얼마만한 병력이 있으면 신라를 공벌할 수 있느냐 했다. 이리하여 제, 외, 양국이 합작한 이른바 임나 재건 운동이 전개됐는데 이에 관한 기사가 향후 100년간 일본국의 정사인 일본 서기를 소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3. 불교의 왕성과 외국의 전수. 백제국은 침류왕 원년 호승 마라난타의 도래로서 불교가 전파됐다. 이래 150여 년 불교가 보급돼 수서 백제전이 말하는 승과 니와 사와 탑이 많았다. 백제국 불교 성행은 백제국의 식민군 5월지대와 그 복속국으로 보이는 양과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으며 백제성과 양무제 소간과의 관계 또한 그리하였다. 양의 국조 소간에 관하여는 위에서 서술한 바 있다. 소시 일문은 재위 등 정치 생활면에 있어서는 심히 추악했으나 이 일문의 사람들은 총명다재해 뛰어난 인사가 많이 배출됐다. 그러한 중에 서도 양의 고조 소간이 유교, 불교에 관한 조예가 깊고 능문, 능석, 선기, 선사한 등 그 모든 기법이 신묘의 경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불경에 깊이 빠져들어 자신이 동주사에서 자주 강의하고 또한 원근의 당비와 우방 제국의 왕자, 왕손들이 유교와 불교의 오지에 관하여 질문해 오면 일일이 친서로서 해답했다는 것이다. 백제 성왕은 양무제 숙관과 자주 교관했으며 성왕은 또한 그 19년 양으로부터 모시 박사와 열반 등의 경의, 공장, 화사 등을 받아들였다. 성왕은 그 23년 항상 출병을 요구해 괴롭히는 그의 생질인 외 흠명을 위해 장욕부를 만들었다. 불교 세계에 있어서 불상이 정신적, 문화적 예술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5세기경이었다 한다. 문헌상 중국에 있어서 불상이 등장하게 된 것은 북위 문성제연대였으며 이때 문성제를 본뜬 석상이 시작되고 또한 오저의 장육불이 시작됐다. 성왕은 그 30년 동 10월 서부 해시 달솔 서리사치계 등을 보내 금동제 불상 한구, 번개, 경론 약간권을 전달했다. 이리하여 백제인의 찬란한 불교 문화의 꽃이 일본 내량, 경도, 대판 지방에서 피는 것이다. 4. 신라의 위맹과 성왕의 죽음. 25년 춘 정월 1일 일식하다. 26년 춘 정월 고구려 양원 왕이 예병 6,000명을 이끌고 와 한북의 독산성을 공격하다. 고구려군이 쳐들어온 독산성을 단죄는 수원과 진성 사이에 위치한 독산 고성이라 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제-려간의 전선이 한성지방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와 같이 멀리 남하하지 못했을 것이다. 계로왕 21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천안, 온양, 산선까지 내리민 전선을 백제 동성, 무령 두 왕의 노력으로서 황해도 수곡성까지 밀어올린 것은 이보다 47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한 바 그것을 고구려 안장왕이 그 28년 후 예성강까지 내리밀고 다시 한씨의 딸의 내응을 받아 고봉현, 즉 행주까지 입수했으나 동부 한성은 여전히 백제국이 보유하고 있었다. 신라 진흥대왕의 지원을 받아 고구려군을 물리친 한북의 독산성은
포천읍 북쪽 15리 지점에 위치한 독산 봉수 그 지방이었을 것이다. 삼국사기가 말하는 애병은 남만주 광영지방에 자리한 예의 병원이었을 것이다. 고대 중국의 동북부에 예라고 불리는 지명이 둘 있었는데 그 하나는 요서지방의 예여 또 하나는 광영지방의 예였다. 요서에는 난하, 백하, 령하, 기타 48가닥의 강하가 흘러내리고 광영지방엔 요하, 대릉하, 소릉하 등 9갈래의 강하가 흘러내린다. 이 두 고장은 물이 넓고 깊고 많으므로 예라 불렸는데 이때 남만주 광영지방의 예는 고구려에 유가되어 있었다. 고구려군의 압박하에 있는 백제 성왕은 전년 4월 그 속국이요 생질의 나라인 응신조 왜국의 흥명왕에게 사신을 보내 원병을 청했으나 원병이 아직 오지 아니했다. 성왕이 급사를 신라에 달리니 신라 진흥대왕이 병 3천을 보내 고구려군을 수많이 참하니 고구려군이 달아났다. 한편 이해 10월 외왕 흥명이 축성기술자 370인을 백제국에 보내 득이산성의 축조공사를 도왔다. 27년 춘정월 경신일 무지개가 해를 꿰는 것 같이 뻗치더라. 고구려의 공세하에서 심히 다급한 성왕은 이해 10월 사신을 양에 달렸다. 양의 국조 소간이 도의백제인이며 소간이 득국할 때에 백제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얻었음은 위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삼국사기의 저자는 이때 성왕이 양무제 소간에게 보낸 사실을 조공사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청명사였을 것이다. 그러한 바 태평성세 50년을 누리던 무제소간은 이해에 역신 후경연을 만나 양경 건업은 참혹한 폐허가 되고 소간은 이해 5월 시해당했다. 성왕이 보낸 사신이 그 꼴을 보고 울었다면 그것은 고구려군에게 몰린 본국의 사정이 딱해서였을 것이다. 28년 춘정월 왕이 장군 달기에게 병 1만 명을 줘 청주지방에 자리한 고구려 도장성을 공취했다. 그러자 고구려는 그 다음 달 백제국의 영지인 금현성을 공함했다. 제,려 양국군이 사력을 다해 싸움에 양편이 다 같이 심히 필요해 있었다. 이를 틈탄 신라 진흥대왕이 장군 이사부를 보내어 독살, 김현 두 성내의 제,려 양군을 다 쫓아내고 성을 증축해 갑사 1,000명씩을 배치해 지키라 했다. 상왕은 그 다음에 3월 외왕 흥명으로부터 1,000석의 보이지를 받았다. 성왕은 이해에 신라와 임나의 군사를 거느리고 안상왕 이래 22여 년간 고구려의 영유가 되어 있는 오늘의 고양, 양평, 김포, 수원, 광주, 진위 등 육군의 지를 탈환했다. 백제 성왕 29년, 신라 진흥왕 12년, 고구려 양원왕 11년이요. 또한 외흥명 12년이다. 삼국사기는 백제국이 고구려의 영유가 돼 있었던 한강 이남 육군의 땅을 공취한 이 사실을 백제 본기에 수록하지 아니했다. 그러한 삼국사기는 성왕 31년기에서 토련 신라 취 백제 동북비 치신주라 하여 독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그러한 바 백제국의 속국인 응신조 왜국의 사승인 일본서기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 중 성왕이 거느린 이국병이 대마 일기도에 자리한 임나, 가라, 이국 군임이 확실한 것은 삼국사기 진흥 15년기의 구절이다.
진흥기는 다음 23년조에서 가야반이라 하여 한반도 내의 가야와 대마도 내의 가량을 명백히 구분했다. 또한 강수전도 신본 임나 가량인이라 하여 강수 자신이 대마도 출신임을 명백히 했다. 고대 대마도는 법흥 22년부터 105년간 신라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제려라 삼국이 경기지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백제 성왕 29년 추 9월 외몽고 알수리 지방의 근거를 가진 돌궐이 고구려 산성에 쳐들어왔다. 후방에 급한 고구려가 한강 이남의 병력을 남만주 지방으로 이송하니 이를 틈탄 신라가 곧 지평 용문산 이남과 중령 이북의 사이에 위치한 제천, 단양, 원주, 횡성, 한천, 지평, 가평, 충주, 영월, 여주 등 10군의 땅을 무혈 점령했다. 삼국사기는 이 중요한 사항을 고구려 본기에서는 신라래공 취십성이라 하고 신라 본기에서는 왕명 거칠부 등 침고구려 승승 취십군이라 했지만 너무도 미비하다. 그러한 바 삼국유사는 이때 신라와 고구려와의 사이에 밀약이 성립돼 신라가 고구려를 해하지 아니했다고 다음과 같이 소상히 기록했다. 이리하여 신라가 주동이 되고 한강 이남에 잔류한 고구려군이 신라군과 합작하여 백제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때 신라는 응신조 왜국이 백제군을 지원하는 수송로를 차단하기 위해 임나 일본부의 소재지인 알라, 즉 일기도 공취에 무척 애썼다. 신라의 일기도 침공은 왜국의 강력한 조치로 성공하지 못하고 수많은 왜군이 백제 땅에 상륙했다. 성왕 31년 추 7월 신라가 행동을 개시해 이보다 300년 전 백제국이 고구려로부터 탈환한 한강 이남에서 진이 지방까지의 육군의 땅을 횡단하여 신주를 설치하였다. 신라가 고구려군과 합세해 동북권 육군을 공취하니 왕자 서창이 대노해 이해 10월 고구려군의 진지에 쳐들어가 크게 싸웠다. 그러한 전투의 한 장면을 일본 서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백합의 들에서 식사한 후 잠자다. 이날 밤 넓고 평평한 들에서는 큰 소리가 약간 들리더니 호련 극하 짧은 사이에 북과 고각의 소리가 들리는지라 서창이 크게 놀라 북을 치며 대응했다. 먼동이 틀 무렵에야 일어나 보니 그 넓은 들판에 군기가 충만해 있었다. 투구 쓰고 갑옷 입은 한 장사가 사인의 장사와 함께 말굽비를 나란히 하고 나와 물어가로되 손님의 성명, 연령, 직위는 무엇이요 하였다. 서창이 답해 가로되 성은 서로 같은 부여시요 나이는 29세다 하였다. 드디어 교전하매 창이 려장을 마상에서 끌어내 머리를 베어 창 끝에 꿰어들고 돌아와 중에게 보였다. 제 외 혼성군이 신라성에 쳐들어가 대승하여 남녀 39,000인과 말 400匹를 탈취하여 퇴각하고 태자 서창으로 하여금 그곳을 지키게 했다. 그러한 바 서창이 진지에서 병을 얻어 누웠다. 삼국사기는 성왕이 그 32년 7월 어느 날 밤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친히 50기를 거느리고 구천을 지나다가 신라의 복병을 만나 살해당하다 했는데 이때 상황을 일본 서기는 다음과 같이 소상히 기록했다. 서창이 신라에 들어가 구타무라의 새를 부설하니 그 부명왕이 크게 우려했다. 서창이 장시일의 행군에 필요하여 오랫동안 식과 면을 패하게 됐다. 아비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지극히 효성스러운지라 명왕이 친히가 위로하려 하매 신라가 이것을 두고 국중의 모든 병을 발하여 명왕의 길을 끊고 공격했다. 이때 신라 사람들이
좌지천에 음만호 고도에게 일러 가로되 고도는 천한 중놈이요 명왕은 명주다. 이제 너 종놈으로서 명주를 죽였다 하면 후세에 구전될 것이다 하였다. 얼마 후 고도가 명왕을 사로잡았다. 2번 절하고 왕의 머리를 배려하니 명왕이 꾸짖어 가로되 종놈이 감히 왕의 머리를 배려하느냐 하니 고도 가로되 우리나라 법은 맹서에 위배하면 비록 왕이라도 종의 손에 죽습니다 하였다. 명왕이 탄식해 가로되 과인은 매양 너의 나라 배신이 골수에 사무쳐 왔다 하고 마침내 참을 당하였다. 포위를 당한 백제 왕자 서창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됐다. 그러한 바 이때 왜군이 서창을 구출했다고 일본 서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서창이 포위를 당해 탈출할 도리가 없었다. 축자국조가 활을 쏴 신라 기병 중 최강의 자를 떨어뜨리고 이어 비오듯 이연사하여 포위군을 물리쳤으며 서창과 제장이 간도로 빠져 도망쳐 나왔다. 이 전투에서 신라군은 백제국의 좌평 4인과 사졸 29,600인 그리고 다수의 말을 포획했다. 진흥대왕은 다시 충청북도 영동지방에서 서로 진군해 금산, 무주, 전주까지를 공취하여 완산주를 설치했다.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무왕 3년의 전투기가 잘 말해준다. 6. 사위의 정세변동 대 외불교 장려. 1. 제1의 정세변동. 성왕이 전사한 후 그의 장자 창이 입하였다. 원년동 10월 고구려군이 대거 웅진성에 쳐들어왔으나 참패했다. 이때 한강 이남의 육지는 모두 신라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고구려군은 수로를 이용해 아산만 온양지방에 상륙해 침범한 것이다. 만일 고구려군이 웅진을 점령하면 금강 하류 100리 거리에 위치한 보도 부여는 자재 장중인 것이다. 그러나 백제국은 이때는 이미 그 복속국이요 외선국인 웅진 외국 군병을 불러들여 웅진을 크게 지키고 있었다. 6년 5월 1일 일식하다. 8년 추 7월 병을 보내 신라 변경을 침공했던 것인바 대패해 1000여 명을 잃었다. 이에 백제국의 장래에 잠옷 불리한 사이가 남과 북의 양쪽에서 일어났으며 즉 강세의 신라는 백제국의 반기지인 응신조 외국의 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일기도를 점령했다. 신라는 이보다 27년 전 대마도를 점령해 그때까지 대마도에 설치해 있었던 임나 일본부를 안라로 쫓은 바 있다. 신라국의 이 일기도 공취로 신라는 남해상의 서해권을 장악하게 되고 백제국은 남해안으로부터 북구주 부간까지의 3000리 해상의 군사기지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